여러분, 삼성전자가 2026년 2월 4일 주가 16만 9,400원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시총 9,429조 원 돌파, 국내 기업 최초로 1,000조 원대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15만 8,600원까지 7% 조정받았어요. SK 하이닉스도 80만 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도체 특별법 통과되고 HBM 시장 폭발하고 AI 호황인데 왜 주가가 빠질까요? 시장은 불안해합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온다. 하위 법령 6월까지 안 나온다. PER 33배는 너무 높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건 건강한 조정이다. 대형주가 2025년 한 해 125% 급등하면 당연히 차익 실현 나온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다. KB증권은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120조 원 상향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5년 90조 원 대비 33% 증가입니다. 왜 이런 자신감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2026년 1월 29일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이 2년 지연 끝에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로 10년간 142조 원을 법으로 묶었습니다. 세제 9조 원, 정책금융 100조 원, 재정 33조 원. 이 돈은 국회가 매년 싸워도 못 깎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하위 법령도 6월 목표로 3월 입법 예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SK 하이닉스는 2026년 2월 바로 지금 이 순간 HBM4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에 독점 공급합니다. 삼성은 평택 P윌 라인 착공 준비 중이고 용인 클러스터는 3월 착공 확정됐습니다. 이 모든 게 특별법 통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다면 지금 이 조정을 공포로 볼 건가요? 아니면 시총 9,429조 돌파 기업의 건강한 숨 고르기로 볼 건가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2026년 2월 8일 현재 시점의 정확한 숫자와 구조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동산에 10억 원 투자했는데 1년 만에 22억 원 됐습니다. 120% 수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9% 빠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패닉셀 할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100% 수익 중이니까 홀딩 할 건가요? 삼성전자가 딱 이 상황입니다. 2025년 1월 주가는 7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4일 드디어 16만 9,400원을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약 1년 1개월 만에 무려 140%나 급등한 겁니다. 이후 2월 6일 15만 8,600원으로 마감하며 고점 대비 약 6.2%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5년 초와 비교하면 120% 이상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놀랍습니다. 2025년 1월 10만 원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80만 원대입니다. 2월, 6월 종가 기준 83만 9천 원으로 1년여 만에 무려 700%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왜 조정받았다고 난리일까요? 언론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트럼프 관세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관세 때리면 수출 막힌다는 거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HBM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60%, 삼성 30%. 미국이 관세 때리면 엔비디아가 GPU 못 만듭니다. 챗GPT가 멈춥니다. 자율주행차가 서버 없어서 못 굴러갑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경해도 반도체는 예외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트럼프 일기 때도 반도체는 관세 예외였습니다. 둘째, 하위 법령 지연 우려입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령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산업부가 2026년 6월까지 하위 법령 전부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월 입법 예고 예정이고요.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PER 부담입니다. 삼성전자 PER이 21배까지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21.5배입니다. 과거 평균이 12배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그런데 성장 속도를 봐야 합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의 2026년 영업이익을 65조 원 안팎으로 전망합니다. 2025년 48조 원 대비 35% 이상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PER 21배를 영업이익 성장률 35%로 나누면 PEG 레이쇼는 0.6 수준이 나옵니다. 보통 1.0 이하면 저평가로 봅니다. 즉 지금의 주가 상승은 거품이 아니라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주가가 조정받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자가 1년에
125% 급등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7% 조정 정도는 상승장에서 흔한 일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 보세요. 7만 원에서 9만 원 갈 때도 중간에 10에서 15% 조정 몇 번씩 왔습니다. 공매도 비율도 0.9%로 안정적입니다. 큰 문제 없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16만 9,400원. 최고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총 9,429조 돌파한 기업이 7% 조정받는 건 축복입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죠. 전문가들이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정확히 뭘 바꿨는지, 삼성과 SK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9일 2년 지연 끝에 반도체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났고요. 이 법이 왜 중요할까요?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 공장 짓는 게 해외보다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부딪혔던 첫 번째 벽은 돈입니다. 반도체 공 하나 짓는데 최소 20조 원입니다. 최첨단 EUV 장비 한 대가 3천억 원이고요. 한국의 세액 공제율은 고작 15에서 25%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CHIPS ACT로 투자액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대만은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해줍니다. 일본은 보조금으로 공장 건설비의 절반을 대줍니다. 삼성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같은 20조 원 투자해도 미국에 가면 5조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데 한국에서는 고작 3조 원 세액 공제받는 거죠. 차이가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텍사스에 170억 달러, 테일러에 400억 달러씩 투자한 겁니다. 총 570억 달러, 76조 원입니다. 한국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벽은 시간입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3나노 공정 6개월 늦으면 그 사이 TSMC가 고객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환경 영향 평가 1년, 전력 인허가 1에서 2년, 용수 승인 6개월에서 1년, 도로와 인프라 협의 1년, 최소 4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익은 제로입니다. 매달 수천억 원씩 돈만 나가는 죽음의 계곡이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가 대표적입니다. 2023년 3월에 122조 원 투자 계획 발표했는데 전력 공급 계획이 불투명해서 2년 넘게 표류했습니다. 한전이랑 협상하고 경기도 설득하고 환경단체 민원 받고 하다 보니까요. 2년 동안 착공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 벽은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 괴물입니다. 평택 캠퍼스 하나가 쓰는 전력이 연 15GW, 중소도시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입니다. 용수도 엄청납니다. 하루 40만 톤, 서울 강남구 주민이 하루 쓰는 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를 기업이 알아서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 실제 투자 결정에서 한국이 밀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투자액 약 5천억 달러 중 한국 비중은 15%인 75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비중은 30%인 1,500억 달러, 대만 비중은 25%인 1,250억 달러였고요. 삼성전자 2024년 설비 투자 53조 원 중 해외 투자는 약 18조 원으로 34%였습니다. 해외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9일 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요. 이 법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특별회계로 10년 예산을 보장하는 거죠. 세제 9조 원, 정책금융 100조, 재정 33조 원, 합치면 142조 원입니다. 이게 일반 예산 편성이랑 뭐가 다르냐면 특별회계는 국회가 매년 싸워도 못 깎습니다. 법으로 묶여 있거든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 기준 15%에서 25%로 올랐습니다. 10% 증가입니다. RD 세액공제는 중소와 중견 기업 기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현금 지원은 5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4배 증가했고요. 정책금융 100조 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1에서 2%포인트 낮게 책정합니다. 삼성이 평택에 20조 원 투자하는데 이 중 10조 원을 정책금융으로 빌리면 연 1%만 아껴도 1,000억 원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지주회사 규제까지 완화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소부장 기업을 인수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 때문에 막혔었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생태계 M&A가 자유로워집니다. SK가 용인 클러스터에 패키징 전문 기업들을 통째로 인수해서 수직 계열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삼성이 평택에 20조 원 투자하면 세액공제로 5조 원을 돌려받습니다. 기존엔 3조 원이었으니 2조 원이 더 남는 거죠. 여기에 정책금융 이자 절감까지 합치면 연 1,000억 원 추가 효과입니다. 10년이면 1조 원입니다. 합치면 3조 원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122조 원 투자한다고 하면 세액공제로 약 30조 원을 회수하고
정책금융 이자 절감까지 합치면 35조 원 이상 효과를 봅니다.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돈으로 뭘 하겠어요? 추가 투자합니다. 공장 더 짓고 장비 더 사고 인력 더 뽑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국가사령부가 직접 깔아준다는 거죠. 산업부 안에 반도체 총괄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력은 산업부, 용수는 환경부, 도로는 국토부가 따로따로 심의했습니다. 특별법 이후에는 산업부 사령부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기업이 클러스터 지정 신청하면 사령부가 알아서 관계부처 모아서 통합 심의합니다. 클러스터 지정되면 전력, 용수, 도로를 정부 예산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평택 클러스터는 15GW 전력망을 2027년까지 완공 목표로 한전이 공사 중입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하루 4만 톤 용수를 2026년 하반기부터 K워터가 공급 시작합니다. 기업은 공장만 지으면 됩니다. 전기선 긋고 상수도 파는 건 국가가 다 해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비 타당성 면제입니다. 보통 500억 원 이상 국책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하나 이상 나와야 통과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인프라는 단기 편익 계산이 안 나옵니다. 15GW 전력만 깔았다고 내년 당장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법은 이 예타를 아예 면제시켰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시간으로 치면 1에서 2년을 단축한 거죠. 용인 클러스터 사례를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SK하이닉스가 2023년 3월에 122조 원 투자 계획 발표했을 때 전력 공급 계획이 불투명했습니다. 2026년 1월 특별법 통과되자마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산업부 사령부가 15GW 전력망을 예타 면제 국책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전은 2026년 3월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K워터가 하루 40만 톤 공급 계획을 2월에 확정했습니다. SK는 2002년 3월 착공 목표를 공식화했고요. 2년 지연이 1개월 만에 풀린 겁니다.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통합 인허가와 60일 의무죠. 기존에는 환경양평가 12개월, 산업단지 승인 18개월, 건축 인허가 6개월로 총 3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 특별법 이후에는 통합심의로 환경산업, 건축,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60일 내 처리 의무가 생겼고요. 늦어지면 자동 승인되는 간주 승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간주 승인이 뭐냐면 신청한 지 60일 지나도 공무원이 답 안 주면 자동으로 승인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60일 안에 무조건 결론 내야 하는 거죠. 반대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 돼야 하고 근거 없으면 그냥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2개월이면 인허가 끝난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평택 P6라인 증설 사례를 보면 예상 기간 5년이 실제 진행 3년 목표로 2년 단축됐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1년짜리를 6개월로 줄이고 상업단지 승인 18개월짜리를 통합심의로 2개월에 끝냈습니다. 총 2년을 아낀 거죠. 네 번째는 사람입니다. 인재 확보 지원이죠. 반도체는 사람이 기술입니다. 삼성전자에만 엔지니어가 11만 명, TSMC에는 7만 명이 있습니다. 특별법 지원 내용을 보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이 신설됩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대표적이죠.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 해외 고급 인력 유치도 강화됩니다. 비자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미국이나 대만에서 10년 이상 경력 쌓은 반도체 엔지니어가 한국 오면 소득세 50% 감면해 줍니다. 5년간 적용되고요.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평택이나 용인에 외국인 전용 아파트 단지 조성해서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제공합니다. 2047년까지 15만 명 인재 양성이 목표입니다. 현재 반도체 전문 인력이 약 30만 명인데 여기에 15만 명을 더 키운다는 겁니다. 50% 증가죠. 실제로 삼성은 전직 AMD 부사장을 연봉 10억 원에 영입했고 SK하이닉스는 TSMC 출신 패키징 전문가들을 대걸 스카우트했습니다. 다만 논란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졌거든요. 반도체 업계는 공정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필수인데 주 52시간 지키려면 3교대를 4교대로 늘려야 합니다. 인건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거죠. 업계는 주 64시간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도로 우회합니다. 긴급 상황 시 고용노동부 승인받으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럼 이 법이 실제로 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는 2025년 1년 동안 주가가 125% 급등했습니다. 2026년 2월 4일 16만 9,400원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시총 9,42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기업 최초입니다. 그런데 2월 6일 15만 8,600원까지 7% 조정받았어요. 왜 올랐을까요? 첫째, 메모리 가격이 강세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DRAM과 NAND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내내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둘째, HBM 비비중 증가입니다. 삼성도 HBM 생산 수율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한테 테스트 물량 받기 시작했고요. 셋째, 특별법 통과입니다. 세액공제 확대와 인프라 지원 확정되면서 국내 투자 명분이 강화됐습니다. 왜 조정받았을까요?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1년에 125% 급등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PER도 33.089배까지 올랐습니다. 업종 평균이 마이너스 15.55배인 걸 감안하면 독보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다만 성장성을 감안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매도 비율도 0.9%로 안정적입니다. 큰 문제 없다는 거죠. KB증권은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을 120조 원으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2025년 90조 원 대비 33% 증가입니다. 근거는 HBM 매출 증가와 메모리 가격 강세, 그리고 특별법 세액공제 효과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130조 원까지도 전망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15만 원까지 상향했고 단기로는 13만 원에서 15만 원대 지지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240조 원을 투자해서 P1부터 P6까지 6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P1에서 P4까지는 가동 중이고 P5는 2024년 착공해서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P4는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고요. 특별법 혜택을 보면 첫째, 세액공제 연 2조 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평택 P5와 피스 합쳐서 50조 원 투자하는데 기존 15% 세액공제면 7.5조 원이었습니다. 특별법 이후 25%면 12.5조 원입니다. 차이가 5조 원이죠. 5년에 걸쳐 집행하니까 연 1조 원씩 돌려받는 건데 여기에 정책금 이자 절감까지 합치면 연 2조 원 효과입니다. 둘째, PO와 피스 전력 15GU 확보가 가속화됩니다. 기존에는 한전협상 2년에 송전망 구축 3년으로 총 5년이 걸렸는데 특별법 이후에는 정부 주도로 3년 내 완료됩니다. 2027년까지 15W 전력망 완공 목표입니다. 이게 확정되니까 삼성은 피스 착공 일정을 2026년 하반기로 못 박았습니다. 셋째, 클러스터 지정으로 인허가가 2년 단축됩니다. P1 라인 2028년 양산 목표였는데 통합심의로 인허가를 6개월 만에 끝내면 2027년 양산이 가능합니다. 1년을 당기는 거죠. 평택은 단순 생산 공장이 아닙니다. 트리플 팹 구조거든요. 메모리 생산, 파운드리 위탁 생산, 첨단 패키징을 동시에 합니다. AI 시대 핵심 제품인 HBM을 만들고 엔비디아 AI 칩을 위탁 생산하고 이걸 2.5D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하는 거죠. 특별법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이 빨라지면 턴키 솔루션 경쟁력이 급상승합니다. 테슬라가 2025년 자율주행 칩 20조 원 규모를 삼성에 맡긴 이유가 이겁니다. TSMC는 생산만 해줍니다. 패키징은 따로 맡겨야 하죠. 삼성은 한 곳에서 다 해줍니다.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낍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 주가는 2025년 1년 동안 약 150% 급등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8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85만 원대였고요. 삼성처럼 큰 조정은 없었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HBM 독점 구도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100, H200 GPU에 들어가는 HBM3을 거의 독점 공급합니다. 2026년 2월에는 HBM4 양산까지 시작했고요.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에 들어갈 HBM4를 SK가 독점 공급합니다. HBM4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존 HBM3E는 12단 적층인데 ABM4는 16단 적층입니다.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16층까지 쌓아 올린 거죠. 데이터 전송 속도는 HBM3E 대비 50% 빠릅니다. AI 연산할 때 병목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루빈 GPU 하나에 HBM4가 8개 들어갑니다. GPU 한 대 가격이 4만 달인데 이 중 HBM4 값이 1만 5천 달러입니다. 37.5%죠. 2026년 HBM 시장 규모는 8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 성장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60%인 480달러어치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약 64조 원 매출입니다. 영업이익률을 40%로 잡으면 HBM에서만 25조 원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존 메모리 사업 이익 20조 원을 합치면 총 40조 원에서 45조 원 전후가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꿈의 주식, 이른바 황제주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주가 83만 9천 원대에서 아직도 19%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확실합니다.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독점 공급,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세액공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 원 투자 계획을 2023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삼성까지 합치면 총 360조 원, 710만 제곱터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죠. 특별법 혜택을 보면 첫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1년 9개월 만에 완료됐습니다.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에서 2024년 12월 고시까지죠. 기존 4년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한 겁니다. 2026년 2월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속도가 더 붙었습니다. 전력 15W 공급 계획이 2월에 확정됐고 용수 4만 톤 공급 계획도 같이 나왔습니다. SK는 2026년 3월 1단계 착공을 공식화했습니다. 둘째, HBM4 양산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2월, 바로 지금 이 순간 HBM4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 루빈 GPU가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갈 HBM4를 SK가 독점 공급합니다. 물량은 분기당 15조 원 수준입니다. 연 60조 원이죠. 셋째, 122조 원 투자해서 세액공제로 30조 원 돌려받고 정책금융 이자 절감 5조 원 합치면 35조 원입니다. 이걸 10년으로 나누면 연 3.5조 원 현금 흐름 개선 효과입니다. HBM 시장 독점 구도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60%, 삼성전자는 30%, 마이크론은 1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HBM4 세대에서는 SK 비중이 70%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삼성이 수율 문제로 고전하는 사이 SK는 엔비디아 물량을 거의 다 가져간 거죠. 자, 그럼 전문가들은 이 법과 현재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긍정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증권가 매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2년 지연 끝에 드디어 나온 한국판 칩스법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국내 투자 환경을 대만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별 회계로 10년 예산을 보장했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을 장기로 짤 수 있는 확신이 생긴 거다. 16만 9,400원, 최고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총 9,429조 돌파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삼성이 이제 글로벌 톱티어 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신호다. 7% 조정은 건강한 숨 고르기다. 대형주가 급등하면 당연히 차익 실현 나온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KB증권 120조 원 영업이익 전망은 보수적이다. HBM 매출이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삼성도 HBM 수율 90% 넘었고 엔비디아한테 물량 일부 받기 시작했다. SK는 독점 구도 유지 중이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양사 합쳐서 HBM 매출이 분기 25조 원 넘을 수 있다. 산업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국가 안보 산업입니다. 미국이 CHIPS, ACT로 520억 달러 퍼붓는 이유가 중국 견제입니다. 한국도 같은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622조 원 민간 투자를 끌어내려면 정부가 인프라와 세제를 확실히 보장해줘야 합니다. 특별법은 그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 둘이서 90%를 차지합니다. 이게 중단되면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춥니다. 챗 GPT도 못 쓰고 자율주행차도 못 만들고 엔비디아 GPU도 생산 중단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위협해도 반도체는 예외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입니다. 하위 법령 시행이 6월 목표이긴 하지만 아직 3월 입법 예고도 안 나온 상태다. 확정이 아니다. 실제 예산 집행은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2026년 상반기는 여전히 불확실성 구간이다. 특히 트럼프 관세 협상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 반도체 예외 가능성이 높지만 100% 확정은 아니다. PER 33.789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업종 평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삼성만 독보적으로 높다. 성장성을 감안해도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만약 하위 법령이 9월까지 지연되거나 용인 착공이 6월로 밀리면 주가 하방 압력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정부 발표 고용 창출은 346만 명인데 하는 기준으로 고용 유발계수 1.77을 적용하면 110만 명 수준입니다. 격차가 3배입니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실제 팹팹 운영 전문 인력은 11만 명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간접 효과인데 이게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우려를 표합니다. 용인 클러스터 하루 용수 40만 톤, 지역 물 부족 우려가 있다. 전력 15GW면 원전 15기 수준인데 탄소 중립 목표와 충돌한다. 실제로 용인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서 환경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2026년 3월 착공 목표인데 소송이 길어지면 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특례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주 64시간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특별 연장 근로 제도로 우회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 승인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투자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3대 매수 신호는 이렇습니다. 첫째, 6월 하위 법령 확정입니다. 시행령 나오면 시총 리레이팅 시작됩니다. 3월 입법 예고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체크 가능합니다. 둘째, SK하이닉스 HBM사 분기 15조 원 출하입니다. 2026년 2월 양산 돌입했는데 실제 물량이 이 분기부터 본격 나옵니다. 분기 실적 발표 때 HBM 매출 확인하세요. 15조 원 돌파하면 주가 재평가됩니다. 셋째, 삼성 P6 착공 공식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 나오면 투자 가속화 신호입니다. 삼성 IR 자료나 뉴스 검색하세요. 반대로 3대 매도 리스크 신호는 이렇습니다. 첫째, 시행령 9월까지 지연입니다. 6월 못 나오고 3개월 더 밀리면 불확실성 커집니다. 주가 하방 압력받을 수 있어요. 둘째, 용인 클러스터 착공 6월로 연기입니다. 3월 목표인데 환경소송 때문에 3개월 밀리면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SK 주가 직격탄 맞습니다. 셋째, 엔비디아 HBM 수요 하향입니다.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 확인하세요. GPU 주문 줄어들면 HBM 수요도 줄어듭니다. SK와 삼성 동시 타격입니다. 단기로 2026년 상반기에 확인할 것들입니다. 첫째, 하위 법령 시행 속도입니다. 산업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법 예고 일정 나옵니다. 3월 초안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용인 클러스터 착공 일정입니다. SK 하이닉스 IR 자료나 뉴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3월 착공 여부 체크하세요. 셋째, 삼성과 SK 분기 실적입니다. HBM 매출 비중과 투자 집행 속도를 확인하세요. 중기로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에 확인할 것들입니다. 첫째, HBM 킬 양산 성공 여부입니다. SK 2026년 2월 양산 돌입했는데 실제 출하 물량이 계획대로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분기 15조 원 달성하면 성공입니다. 둘째, 삼성 엑시노스 2800 시장 반응입니다. 2027년 갤럭시 S28에 탑재 예정인데 독자 GPU 성능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평택 피스와 용인 첫 팩 완공입니다. 2027년 하반기 목표대로 되는지 봐야 합니다. 장기로 2030년 이후에 확인할 것들입니다. 첫째,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여부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20% 넘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메가 클러스터 완성도입니다. 16개 팽 중 절반 이상 완공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위치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필수 공급자로 자리 잡는지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은 2년 지연 끝에 드디어 나왔고 삼성전자는 16만 9,400원 사상 최고가로 시총 9,42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7%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건강한 숨 고르기입니다. 특별회계 142조 원, HBM 시장 독점, 2026년 영업이익 120조 원 전망, 이 모든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위 법령 6월 목표, SK하이닉스 HBM사 분기 15조 출하, 삼성 6 하반기 착공, 이 세 가지가 핵심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결국 이 세 가지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6만 9,100원 최고가, 시총 9,429조 돌파 후 15만 8,600원 조정을 공포로 볼 거지 아니면 하반기 리레이팅을 향한 마지막 매수 기회로 볼 건지 그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